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지금 비조정 지역인 인덕원에 투자해라. 부제는요. 월곶 판교선 EMU 250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 한번 인덕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인덕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시는 이 붉은색 점이 인덕원 역을 중심으로 찍은 점이고요. 반경 약 12km 이렇게 떨어지면 판교가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인덕원 바로 위에가요, 이제 과천지식정보 타운이 크게 들어올 업무지구가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이 과천 위쪽에도요, 주요 R&D 센터라던가 이제 업무지구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저번 광명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광명역 옆쪽으로 이 터널 지나서 가면 광명 쪽 시흥 테크노밸리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이 내부 쪽에서도 금정역 쪽에서도 이제 업무지구들이 있고요. 이 판교 말고 이 보시는 이 안양 쪽 평촌 쪽에서도요. 주요 업무지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좀 더 이제 확장을 해서 17km까지 이렇게 좀 더 가보시면요. 잘 아시는 이런 잠실이나 이제 강남권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산, 그리고 주요 이제 서울 쪽 업무지구까지 들어오고요.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이제 구로, 가산, 디지털까지 이제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리적으로 이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 업무지구들과 근접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그런 주요 업무지구들이 많이 있는 큰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덕원에는 가장 중요한 선인 월곶 판교선이라는 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를 같이 보시면서 월곶 판교선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인덕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월곶 판교선은 이 송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광명을 지나서 인덕원, 그리고 이 청기역이 신설이 되고요, 서판교역과 이제 판교역을 지나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강릉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연결되는 그런 횡단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월곶 판교선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한 어떤 지하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지금 EMU 250 월곶 판교선에 실질적으로 다니게 될 지하철의 모습인데요. 얘 약자는 Electronic Multiple Unit의 약자이고요. 뭐 그런 약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얘 최고 시속이 250km/h라는 사실이죠. 250km/h라고 보시면은 기존의 KTX나 SRT가 약 한 3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버금가는 속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많이 핫하죠. GTX A나 뭐 B, C 노선에 대해서 핫하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결국엔 GTX보다도 훨씬 빠른 노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아래 기사를 보면 기존에 이제 인천 송도에서 강릉까지 가려면 버스로 한 4시간 가까이 이제 걸렸었는데요. 이 월곶 판교선이 이제 실질적으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한 1시간 50분대, 결국에는 이제 2시간도 채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2조 2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도 있고요. 2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EMU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지금 현재 도시도철공사에서 시운전하고 있는 EMU의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EMU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러니까 월곶 판교선은 두 가지의 열차가 동시에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EMU, 즉 위의 그림처럼 특급형이 있고요.
일반 전동차 이게 동시에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월판선에서 운행될 열차의 속도는 일반 전동차가 약 한 71km로 달리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9호선 급행열차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열차보다 더 빠르게 다닐 예정입니다. EMU 같은 경우에는요, 100km가 넘는 속도로 실적으로 다닐 예정이고요. 이거는 현재 일반 기차와 비슷한 스피드입니다. 그럼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EMU는 뭐 특급형 전동차이고 30분 간격으로 한 1일 36회 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자료를 보면서요, 주요 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월곡 판교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고속 지하철이죠. EMU가 총 9개소에 정차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변경된 거는 총 5개소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5개가 어디냐라고 하면요. 이 송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청역, 그 다음에 이제 광명, 인덕원, 이렇게 판교, 이 총 5곳에만 쓰게 되고요. 그 중심에 이제 인덕원과 이제 광명 등이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덕원 바로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식정보타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주요 업무지구들이에요.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주요 업무지구들이 들어올 지역들이고요. 보시는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지역들은요, 전부 이제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될 예정인 곳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명한 행림건축사무소라던가 KTNG, 그리고 가비아라던가 국가시험연구소도 들어오고요. 이런 SKC 코롱 대기업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죠. 일진 머티리얼스라고 이제 여기도 대기업에 속해 있는 곳이고요. 이런 건축사무소나 광명전기, 이런 네오비전, RFHIC, 그리고 신성 ENG,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중견 이상의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인접 지역의 집가를 상승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엔 집값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물은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개발 지역인데요. 먼저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요, 인덕원역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청계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이 휴먼시아 이쪽 청계동 쪽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청계역이 들어서면 이게 월곡 판교선이고요. 바로 이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현재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다소 시세가 낮게 억눌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월곡 판교선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착공이 되고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큰 호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의 시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시아 1단지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평수고요. 그래서 이 평수 말고 2단지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이렇게 입주한 아파트이고요. 실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지금 작은 평형은 보통 매물이 잘 없어 갖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34평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평 기준이 최근에 약 6억 3,500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얘 전세가는요, 보시면은 이거는 3억 4천은 아마 이제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3억 4천일 것 같고요. 보통 이제 4억 초반 정도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갭 투자로 하시기엔 한 2억 정도 있으면은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 지역에 청계역이 생길 거기 때문에요. 청계역이 실질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면은 판교까지, 서판교역까지 한정거장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서판교역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한정거장이 되겠고요. 한정거장을 더하게 되면 이제 판교가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두정거장이면 결국에는 이제 판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갭 투자로는 2억이면 가능하다. 또 여기가 좋은 게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요. 실거주를 2년 하지 않으셔도 비과세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그 재개발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포일 센트럴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가 11월에 입주를 했고요. 이 인접한 곳이 이제 내손 라구역이 있고요. 이 내손 라구역 한 지역 한 곳하고요. 그 내손 다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내손 다구역이에요. 내손 라구역 같은 경우에는 포일 센트럴 프루지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포일 센트럴 프루지오 시세와 거의 연동된다라고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손 이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지하철이 인동선이 바로 들어서게 되면요. 거의 역세권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안양 농산물 시장역이 바로 인접한 곳에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역세권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하철로 한정거장 가면 인덕원역입니다. 인덕원역에서 많은 또 지하철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시세가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물이 어떤 매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내손 라구역이고요. 내손 라구역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 기준이죠. 25평 기준에 대해서 매물이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제곱미터 25평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가격이 약 4억 2천 정도 되고요. 얘는 지금 감정가액이 약 1억 2천 정도 나오는 물건이 있고, 거기에 프리미엄이 한 2억 5천 정도 붙어서요. 결국에는 매매 가격이 이제 3억 8천 정도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약 한 2억 9천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 추가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은요, 이 조합원 가격에서요, 감정가액을 빼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금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매매 가격과 추가 부담금액을 더하게 되면은요, 이 아파트를 총 매수하게 되는 금액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비례율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약 100%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하면은 59제곱미터를 이제 사게 되는 것이고요. 가격은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25평이 약 6억 후반 정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6억 후반이 뭐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됐기 때문에요. 관리처분 인가 계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한 5년, 4년, 5년 정도면은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다 준공이 되고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차익이 뭐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시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면요. 지금 인덕원 쪽 포일 센트럴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현재 34평 기준으로 호가가 11억 이상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25평 기준으로는 적어도 입주하게 되면 8억 후반에서 이제 9억 정도는 갈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6억 정도의 뭐 매입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뭐 3억 8천이죠. 3억 8천 정도에 매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요. 갭이 한 3억 정도,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는 더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뭐 대출이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감정가만큼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감정가액이 약 1억 2천이기 때문에 3억 8천에서 1억 2천 정도를 빼시면 2억 후반대 정도면 실제 매입이 가능한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물은 내손 다구역인데요. 이 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래쪽에, 라구역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현재 지금 조합원 평균가는 3억 7,500이고요. 이 이제 매물의 매매가는 약 3억입니다. 계산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이 건물, 이 지역의 건물이 약 한 감정가액 1억 정도 나오는 금액을 피를 약 2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매매 가격은 이제 3억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선이주비를 받게 된다. 그리고 현재 임대가 330만 원 정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투자 자금이 2억 7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뭐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59제곱미터를요, 한 5억 후반 정도에 사게 되는 건데요. 5억 중후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여기는 이제 8억을 넘어서 9억 가까이 갈 것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시세 차익은 3억 이상 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이제 비과세가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오늘 추천을 드렸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